반갑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진로진학 이제 지금 올해 고1부터 바뀐 거죠. 그리고 오늘도 이제 초등 쪽 관련해서도 얘가 2032도 지금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 중3이 이제 2028. 그러니까 2032니까 지금 중학생하고는 상관은 없어요. 근데 훨씬 어렵게 바뀌어요. 근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가안으로 이제 방향을 보는 거죠. 방향을. 지금 2028 대입 관련해서 또 고객 또 이런저런 또 설명이시고 또 내용도 좀 거예요. 뭐 5등급제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 들으실 텐데,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 항상 이렇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래서 우린 뭐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특히 지금 교육 과정이 예전에 비해서 때라고 할게요. 우리에서 중학교 시기가 좀 중요해졌어요. 물론 자료로 실제로 반영되는 자료는 고등학교부터입니다. 고등학교 때 그거를 학교 때 해야 될 것. 제가 진로진학 선생님들도 하고 중학교 선생님들도 하거든요. 교육청에서.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중학교 커리큘럼에 그거 잘 준비하는 그게 잘 돼 있지는 않아요. 이제 지금 2022 될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 이제 학교에서는 진행한다고 합니다. 학원이란 건 학습에 있어서 공부에 있어서도 학교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 또 개별로 맞춰서 처럼 지금 진로가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다고요. 여진이 원장님께서 유명하세요. 강철 체력과 그렇죠? 너무 열심히 하시고 도움이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주 긴 얘기 간단하게 얘기하면 시간이 많지 않은데 새 점수가 반영된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이해하시기로는. 대학교 준비할 때 중요한 시험 점수 2개가 있죠. 뭐 있죠? 수시 정시로 대비되기도 하지만 무슨 점수 있죠? 안 바뀌어요. 예전부터. 그거는 2개는 당연히 시험 점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익숙한 시험 통한 점수 말고요. 진로 점수란 게 생겼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서류 평가. 우리 때 없던 라는 게 생겼고 거기 안에서 가장 핵심 고등학생들까지는 종합 전형 1안만 보던 거예요. 근데 그게 확대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대입제도가 바뀌면서 어쩔 수 없이 대학교에서 좋은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시험 점수만으로 뽑을 수 없는 형태가 됐어요. 그래서 서류 평가를 할 거라고 이미 발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럴 것이다 말고 이렇게 이미 발표된 내용 중심으로 드릴게요. 배경 아셔야 될 거는 여기 서울대 2028 대입 이렇게 할 겁니다. 학교니까 여기를 꼭 가야 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서울대는 약간 사명감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표하는 공교육기관으로서 가장 먼저 입시를 발표해요. 그러면 그게 기준이 돼서 다른 학교들이 차례차례로 이제 발표를 하고 5월까지 해서 보통 대학교들이 발표를 할 거예요. 요거는 그냥 지금 제가 이걸 차근차근 설명드릴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겁니다. 첫 번째 거. 정시 모두의 수능 비중을 축소한대요. 수시는 이해가 가요. 그죠? 내신이란 게 있으니까. 근데 수능 정시에서 어떻게 수능이 축소되지? 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수시에서는 서류와 면접, 학생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말로 이해하셔도 돼요. 서류가 학생부입니다. 학생부 평가하는 게 점수, 단순 내신 점수라고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서류 평가가.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 된다는 거는 나머지 게 늘어난다는 건데 그게 내신 점수 자체가 아니라 학생부 평가. 요게 수시와 정시 모두에서 늘어났다라고만 일단 따른 세부 내용들입니다. 직유는 거의 거기서
정시, 요건 뭐냐면 정시 수능 점수만 보통 봐요. 대학교에서. 특히 재수생들. 그렇죠? 정시는 수능만 봅니다. 그렇게 해왔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수능에 대한 게 대학교에서 신뢰가, 점수 신뢰가 지금 바뀌는 전형에서는 좀 확 과해요. 실업계 고등학교 직업특성학교의 그 다음 진로 뭐죠? 직업이죠. 직업의 진로는 직무예요. 그래서 전공적합성이란 표현이 있고요. 직무적합도란 표현이 있어요. 바꿔 말하면 만약 여기서 고교학점제가 진로적성에 따라 선택한다 이렇게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이렇게밖에 얘기 못해요. 왜? 모든 학생들이 대학교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대입을 전제로 한다면 여기서 진로에 맞춰서 하라는 거는 뭐에 맞춰서 하는 거다? 직업에 맞춰서요. 왜? 학과에서 뽑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일단 학생들이 사회 진출하죠. 자,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한번 떠올려 볼까요? 교육 국민의 들어본 것 같긴 하죠. 그렇죠? 네. 자, 교육은 국민의 아무거나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의무이자 권리 이렇게 돼 있어요. 좀 특이하게 교육만. 교육은 의무이자 권리 이렇게 돼 있는데 국민의 권리가 되는 건 우리가 이해가 빨라요. 왜? 우리 내는 세금 중에 뭐 있죠? 교육세, 국가로부터 공교육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지닌다. 요건 이해가 빠른데 왜 교육은 국민의 의무로도 정해놨죠? 자, 다른 이유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교육받을 권리를 지닌 건 맞는데 그렇다고 배우고 싶은 것만 배워서는 안 되는 거죠. 따라서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사회에서 필요에 따라서 똑같다 변한다. 당연히 변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교육 과정이 바뀐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 뭔가 사회에 필요한 게 바뀌었구나. 그거에 따라서 교육 과정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런 과정 점점 교육 과정이 점점 바뀌는 텀이 짧아지는 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점점 빠르게 변하니까. 지금 2015 교육과정 그리고 고교학점제 특히 2022 교육과정의 핵심어가 교육부의 핵심 융합 창의 인재 육성이에요. 지금 교육과정은 좀 더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기 위한 걸로 맞춰져 있습니다. 이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신나세요 혹시? 지금 너무 드디어 우리 아이 이런 생각이 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부담돼요. 일단 첫 번째, 제 스스로 제가 창의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50평생 동안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그쪽은 약간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 창의력이라고 하니까 한번 찾아봤어요. 창의력이 뭔지. 창의력은요, 정의가 없어요. 그래서 창의력인가 봐요. 아직 정의 내린 사람이 없어요. 대신에 분야마다 설명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대학에서 얘기하는 창의적 창의인재 요건 뭔데 찾아보니까 요건 답이 나와요. 근데 다행히도 부담을 약간 덜어드릴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창의적인 사람 그러면 여기에서 이 창의력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능력이라는 이미지가 좀 더 크세요? 아니면 후천적인 걸로 이미지가 크세요? 선천적인 이미지가 뭔가 기발한 생각해요. 이런 거. 이 교육에서 사회에서 얘기하는 창의 후천적인 쪽이에요. 왜 그러냐? 아무리 기발하면 뭐예요? 아무리 새로운 뭐예요? 사회에서 교육에서 필요한 창의력은 그냥 기발해야 돼. 그 아이디어가 어떻게 될 수 있어야 돼요? 구현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현될 수 있는 창의여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 구현될 수 있으려면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지금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생각이어야 돼요.
자, 근데 하나 있죠. 지금 있는 지식인데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지? 이거를 푸는 방법론이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지식의 확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방법론이 이렇게 돼요. 학생마다 본인이 좀 궁금해하거나 학업적으로 잘하는, 좋아하거나 잘하는 영역, 그럼 과거에 수학, 영어 이렇게 딱딱 나눠서 가르쳤죠. 근데 지금은 만약에 본인이 좋아하는 학업 영역이 있다면 그걸 계속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라고? 국어에서 배운 거를 왜 국어에만 한정짓지? 영어에, 과학에. 이런 것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접목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심지어는 비교과 동아리 활동에도. 이런 주제를 자꾸 확장해서 적용을 시키다 보면 예를 들면 국어랑 다른 역사 과목의 주제를 연결하고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는 창의 교육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세대였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세대였어요. 왜? 우리는 개발도상국에서 자랐거든요. 개발도상국의 는 따라할 선진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걸 배우는 능력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생각할 필요 없어. 이거 있는 거 배워. 정해진 거를 가장 빠른 시간에 잘 배울 수 있는 거는 다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평균 학업 능력을 높이기에는. 자, 근데 우리나라가 말도 안 되게 세계 최초로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선진국이란 게 된 거예요. 선진국의 의미는 뭐죠? 더 이상 따라할 국가가, 선진국에 있는 회사들은 더 이상 따라할 기업 제품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더 발전해야 될 거를 가지고 따라하지. 4차 산업혁명도 같은 의미입니다. 4차 산업혁명 정의는 내려지지 않았는데 달리 특징이 면 기술의 특징이 사람을 대신하는 기술이에요. 여기서 어떤 이슈가 들었냐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은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지만 직업을 가져요. 맞나요? 그렇죠? 예전에 기술 쓰던 직업들이 없어지니까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돼요. 근데 1, 2, 3차는 그냥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새로운 기술에 피해라 직업이 있던 거예요. 자, 근데 4차 산업혁명은 문제가 뭐냐면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물론 새로운 지식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데 이 기술 특징이 뭐래요? 자꾸 살아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있는 것만으로는 사람들이 다 사회에서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슈입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죠?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생각을 해야 돼요. 거기에서 융합이 이런 방식입니다. 우리 때 예전 기억 떠올려 볼게요. 거중기 기억나세요 혹시? 거중기. 무슨 과목에서 배우셨죠? 우리는 역사에서 배웠어요. 그 속에 있는 시험에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수원, 정약용, 왕건조 이렇게 돼요. 그렇죠? 네, 거중기는 요거 외우면 돼요.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외웠으니까. 근데 거중기는 사실은 16개 도를 써서 노분의 1을 줄인 그 당시는 획기적인 과학기술 발명품이 주제는 기술이나 과학 주제로도 쓸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죠. 왜? 거중기는 무슨 과목에서 배우는 거? 과목 주제니까. 그렇죠? 지금 초등학생들이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거중기 역사 시간에 배우고요. 기술고요. 시간에 도르래를 연계해서 배우기도 하고. 우리보다 먼저 창의교육이 필요했던, 우리보다 먼저 선진국이 된 나라에서는 이런 걸 한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이라는 주제를 하루의 주제로 놓는 거예요. 그 학교는 하루 모든 시간의 주제가 꽃입니다. 그래서 국어 시간에 꽃을, 문화, 사회 시간에 예를 들면 국화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민주 시간에 있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꽃이라는 한 주제, 거중기라는 한 주제는 하나인데 여기를 두고 자꾸 다른 지식들을 접목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식에 확도록 합니다. 그럴 때 해야 될 거
양념반 후라이드 반 하는 게 아니라 대학교에서는 어떤 학생을 높게 평가하고 점수를 누구한테 주냐. 이 학생이 오랫동안 특히 고등학교 동안 본인이 궁금해하는 지식 분야가 뭐랑 관련이 있을 때, 지원하는 학과랑 관련이 있을 때 있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대학교 때 학과를 지원하잖아요. 그러면은 대학교에선 그 학과 교수님, 입학사정관들이 우리 학과 성인 학생한테 우리 관련된 지식을 계속 고민하고 사고한 학생한테 점수를 주는,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이러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이런 진로가 중요하다는 설명을 해서 그래서 이게 내신보다 수능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당연히 입시에선 내신 수능이 중요한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거기에 약간 보너스 점수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내신과 수능 점수 모두 알고 있잖아요. 부모님도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추가로 평가하는 요소가 있으니 그거를 잘 준비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관열에 들었기 때문에 싶은 인재상을 모든 학교들이 창의와 융합이란 단어를 쓴 거예요. 우리 때 혹시 대학교 인재상 기억하시나요? 혹시 대학 인재상 보신 분 계시나요? 우리 볼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안 받는데 찾아봤어요. 우리 때 뭐였지 보니까 여기는 모든 대학들 강이 다 글로벌이에요. 우리는 해외 교육으로 살아간 나라이기 때문에 그때는 다 글로벌 인재 융합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데? 더 중요한 거는 이걸 어떻게 평가해? 요거를 알면 되는 거죠. 자, 데이 지금 바뀐 걸 볼게요. 요게 방금 설명드렸던 거고 볼게요. 자, 일단 내신입니다. 내신 변화. 자,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지금 고등학생, 맨 오른쪽이 지금 중3 밑으로 확정된 겁니다. 지금 2032 대입을 얘기하니까 2028부터 2031까지는 고정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예비 중1, 2, 3까지는 고정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긴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는 상대평가 9등급이 지금 성적평가 방식이고, 자, 절대평가, 상대평가가 있죠. 절대평가는 뭐가 기준이죠? 받은 점수, 원점수 기준. 90점 이상이면 A, 그렇죠? 80점 B,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점수. 이론적으로는 이 반 학생들 모두가 A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절대평가에는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은 대학교에서 뽑기가 어려워요. 대학교는 등수 명까지 뽑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도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상대평가를 하게 된 거예요. 상대평가는 뭐죠? 내가 받은 원 점수가 문제가 아니라 뭐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거죠? 등수. 그렇죠? 내가 몇 등인지예요. 100명 중에 4등, 4% 안에 들면 지금 현재 기준 1등급인 거고, 그 밑 2명 다 합해서 11명, 11등까지가 2등급인 거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확인하기 위해서 간단한 문제 내볼까요? 어떤 학생이 수학에서 80점을 받았습니다. 이 학생 시험 잘 봤어요? 못 봤어요? 모르는 일인 거죠. 그렇죠? 그걸 예측하는 게 평균이나 표준 편차로 예측할 수 있지만 결국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몇 등인데 이게 중요한 거죠. 이럴 수가 있는 거죠. 80점 평균이 90점이야. 그럼 얘는 꽤 못 본 거죠. 그렇죠? 예. 그런 형태로. 자, 그래서 지금 상대평가 9등급, 그걸 9등급제로 나눴는데 상대평가 5등급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주 빠르게 히스토리를 드릴게요. 자, 지금 고교학점제가 추구하는 게 뭐였죠? 진로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라고 했죠. 근데 상대평가가 되면은요,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눈치를 봐야 돼.
공부 잘하는 애들인지 못하는 애들인지, 그죠? 잘하는 애들하고 같은 과목 선택하면 내 성적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진로 적성에 맞춰서 과목을 선택하려면 평가 기준이 뭐가 돼야 되죠? 상대평가가 아니라 그냥 절대평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중3부터는 이걸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요땐 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죠. 왜? 절대평가 이렇게 평가를 하라고 했더니 학교들이 다 점수 준 거예요. 우리 학교 애들만 안 되잖아. 그래서 점수를 다 퍼줬어요. 그럼 학생들이 내신 수업 열심히 들을까요?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망가져. 안 되겠네. 그래서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상대평가를 해도 안 되고 절대평가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교육부에서 보통 그걸 해결하는 아주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적어 놓을게. 대학교에서 봐. 이렇게 된 거죠. 대학교 입장에서는 절대평가 등급이 있고 상대평가 등급이 있는데 이미 상대평가를 해왔잖아요. 그리고 봐야 되니까 둘 중에서 어느 정보를 좀 더 신뢰할 수 있다? 상대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9등급이 5등급이 된 건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자, 절대평가 어떻게 되냐면 죄송합니다. 요거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9등급제 기준이고 이게 5등급제 기준이에요. 9등급을 바꾼 거는 합니다. 학생들이 너무 많이 줄어들었어요. 보통 1년에 꽤 오랫동안 우리 때는 1년에 꽤 오랫동안 학생들이 60만 명씩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재수생 앞에서 보통 70만 수험생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지금 고등학생들이 40만이에요. 중학생들까지 40만. 작년에 태어난 애들이 30만이에요. 갑자기 줄어들었어요. 인구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줄어들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9등급제를 유지 내신은 학생들 어떤 학생들끼리 뭐냐면 같은 학교에서 같은 과목 선택한 애들끼리 매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0명이 같은 과목을 선택했다면 몇 명까지 1등급이죠? 4명, 그죠? 네, 1등급 4%니까 여기 5등급, 9등급제에서는 4명까지잖아요. 그럼 25명이면 어떻게 그렇죠? 되게 어려운 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셔서 24명이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없어야 되죠. 없는데 사람을 0으로 나눌 수는 없잖아요. 0.52. 그래서 13명까지는 1등급이 딱 한 명 나옵니다. 13명까지는. 근데 2, 3등급이 없게 되면 그 다음에 건너뛰고 4등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 버리면 1등급 1명, 2등급 2명, 3등급 3명 이렇게 돼요. 내신이 게다가 너무 치열해져요. 1등급도 바뀌고 2, 3등급이 없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신이 너무 경쟁이 치열하니 학생이 줄어든 만큼 등급을 넓히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결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합리적이죠. 네, 꽤 합리적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5등급 정도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조금 줄어들어도 내신 평가 잘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숙제가 또 어디로 가냐면 대학교로 가버려요. 어떤 숙제가 있냐면 대학교 그리고 대입에서 10%라는 숫자가 되게 상징적. 서울 대학교 정원이 10%예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내신 등급 2등급 정도 수준의 학생들이 서울시 지역의 학교에 지원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5등급제가 되면은 몇 등급? 1등급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서울시 지역에 이제 숙제가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그나마 등급이 몇 개 나눠져 있으니까 이 안에서 더 뛰어난 학생들을 어느 정도 선별할 수 있었는데 등급이 합쳐져 버리니까 이제 요 성적만으로는 안 돼요. 다 그냥 1. 그러면 그
1111 중에서 더 잘한 애들이 누군데, 요 안에서 잘한 애들이 누군데, 이거를 선발해야 되는 이슈가 생긴 거예요. 자, 근데 요 발표가 나왔을 때, 저희는요, 뭐 그냥 하던 대로 할게요. 요런 학교가 있었어요. 거기에 바로 서울대학교입니다. 이유는 명확했어요. 왜 그러면 서울대학교는 10%가 문제가 아니라요. 4%도 이 안에서 좋은 학생이 누군지를 뽑아야 됐거든요. 그럼 서울대는 어떻게 했는데 보니까 서울대는 수시에 교과 전형이 없어요. 서울대는 이 안에서 좋은 학생을 뽑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아예 내신 숫자만으로 뽑는 전형 자체가 없습니다. 서울대학교는. 다 종합 전형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다 서류까지 같이 보는 거를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신이 10% 돼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주요 대학들이 그럼 10%가 되면 저희도 네요. 그래서 같이 서류 평가로 수시를 하겠다. 심지어 어디까지? 교과 전형까지도 부분적으로. 비교과 안 보. 교과 전형에선 비교과 안 보더라도 교과 내신 성적 평가할 때 교과 파트만 딱 떼서 서류, 그쪽 서류는 보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종합 전형뿐만이 아니라 내신, 교과 전형이 됐든 다른 전형에서도 서류를 같이 봐야 되는 학생부라고 할게요. 학생부 평가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여드린 게 학생 한 명, 그 과목 한 과목 듣는 학생이 몇 명일 때 1등급이 몇 명 나는데 명 되면 이렇게 25 그나마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여기 10명, 5명, 뒤에 또 4, 3, 2,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포가 되는데 요 위로 가버리면 1등급이 안 나온 수준이 돼버리기 때문에 바뀌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5등급제 안에 1이라도 숫자가 나와요. 5등급제로 하면. 그래서 9등급제로 하면 13명 이하는 대학에서 등급 평가를 안 하고요. 너무 작기 때문에 소인수라고 해서 대학마다 평가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5등급제로 하면 소인수가 없어져요. 그냥 다 내신 받는 대로 평가하는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성적표가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현재 성적표예요. 자, 성적표인데 지금 넘어갈 때 일단 요거 먼저 볼게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9등급 하면 학생들이 이렇게 성적 표기가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구분이 되는데 똑같은 성적을 지금 5등급제로 하면 그러니까 요 안에서 변별을 하는 게 좀 필요하겠죠. 자, 근데 심지어 또 지금 현행에서는 사실은 내신 숫자 중에서 뽑는 사람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숫자가 사실은 표준 편차예요. 사실은. 학교가 좋은 학교인지도 예측할 수 있고요. 요거 보고 학생들이 몇 점 정도가 잘하는지 등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까지 다 예측이 가능해요. 숫자로. 자, 근데 걔가 거예요. 그나마 요 표준 편차라는 게 있을 때는 등급도 나눠지지만 심지어 같은 등급 안에서도 더 좋은 학생 전화 구별이 가능했는데 요게 없어지고 등급만 남아버리니까 대학교에서 요것만 보고는 더 세부적인 거를 숫자만으로는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이제 내신에서 이슈고 수능이 더 심각해요. 수능이 매우 심각합니다. 긴 얘기를 짧게 말씀드리면 수능에서 선택 과목이란 게 있었어요. 국어, 그리고 수학, 그리고 특히 탐구 과목은 선택 과목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선택 과목을 두면 뭐가 생기냐면 이런 거잖아요. 같은 학과 지원했는데 A랑 B가 선택 과목이 다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다른 과목 본애를 둘 중에 누가 아주 이상적으로는 두 시험의 난이도가 아주 정확하게 똑같아야지만 그게 아주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선택 과목은
수능 평가는 원점수, 그냥 받은 점수가 아닌 표준 점수, 이렇게 분포도를 그래서 평균에서 얼마만큼 나왔는지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는 식으로 돼요. 그래서 과목별로 다를 수 있는 난이도를 그걸로 좀 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하고 표준 편차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과목마다 만점이 달라요. 지금 현재. 과목마다 만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수능에서 만점자보다 하나 틀린 애가 점수가 더 표준선은 더 높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없애기 위해서 공정성이라는 이름으로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이름으로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선택 과목 다 없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시험을 내면은 무슨 이슈가 생기냐면 우리한테 익숙한 수학으로 해볼게요. 문과 수학, 이과 수학 대략 기억나시나요? 네, 문과 수학이라는 범위가 있고 그 다음에 이과 수학은 다 배우는 수학을 배우고 거기에 좀 된 과목이 붙은 게 이과 수학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근데 이 두 학생이 같은 범위에서 시험을 봐야 된다면 수학의 시험 범위는 좀 더 쉬운 범위인 문과 쪽에 맞춰야 돼요? 아니면 이과 쪽에 맞춰야 돼요? 문과에 맞춰야 되는 거죠. 이건 둘 다 배웠으니까. 그래서 선택 과목을 없애놓으면 범위 자체가 쉬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 더더군다나 사회랑 과학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의 선택 과목이요. 지금 고등학생들이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생들은 1학년 때 통합사회 통합을 배우고요. 고1 때 2학년, 3학년 때 좀 더 심화된 사회랑 과학을 배우는 건데 지금 같이 배운 걸 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 범위를 통합사회 통합과 거예요. 고1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나 사회 고1로 시험 범위가 끝납니다. 수능. 자, 그래서 선발 교육 관계자에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범위가 쉬워지면 당연히 시험을 잘 볼 텐데요. 쉬운 범위에서 넣으면 애들 잘 볼 텐데 특히 상위권과 최상위권 같은 게 어떻게 해요? 걔네 실수로 하나 틀리는 거를 과연 실력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때 교육부의 답변은 범위는 쉽지만 어렵게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줬어요. 그래서 지금 예시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를 조금 이해는 하셔야 돼요. 요건 학습법으로 조금 뒤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게 내겠다고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두 번째 문제가 좀 크리티컬합니다. 이 시험의 제목이 뭐죠? 수능 시험이죠. 수능의 약자가 뭐죠? 뭘 약자로 한 거죠? 수학 능력. 앞에 한 글자가 더 붙죠. 대학 수학 능력. 자, 그러니까 대학에서 학업할, 공부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인 거잖아요. 근데 대학교에서 이 학생이 만한 학업 역량이 있는가를 평가하는 시험인데 범위가 고등학교 2, 3학년도 아니고 심지어 1학년. 거기다가 쉬운 범위로 맞춘다면 아니 어떻게 이 범위에서 낸 시험 문제 학업 능력을 가지고 대학교에서 공부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그러면 만약에 범위를 이렇게 맞추면 저희는 수능만으로 학생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발표한 현재까지 발표한 상위권 대학들은 모두 수능에서도 학생부 늘게요. 그렇게 된 거예요. 서울대학교는 40%, 한양대학교 10%, 연세대학교 10%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근데 거기서 반영하는 방법이 학교에 따라 내신 점수만 넣겠다는 데도 있고 수시처럼 아예 학생부 전체 서류 평가를 하겠다는 데도 있고. 자, 그러니까 이제 특히 상위권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능만으로 좋은 학교가, 그러니까 내신도 좀 대비가 돼야 되는 거죠. 수능만 준비하면 안 되고 내신도 좀 대비가 되고 학생부 자료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지금 수시뿐만이 아니라 정시에서 종합뿐만이 아니라 교과 전형에서도 지금 학생부 평가를 한다는 거고. 자, 그럼 우리가 아는 모르는 거 나눠볼게요. 내신 점수는 모모 시험 있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그렇죠?
예, 요거를 가지고 매기는 내신 점수. 요건 중요하고 요거는 알고 있는 거고 수능 요거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조금 생소할 수 있는 그동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나온 도대체 이 학생부 서류평가 요거를 뭘 보고 하는지 요걸 어떻게 준비하는지 요걸 이제 우리가 새로 알면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제가 찬스를 좀 쓸게요. 5분 찬스 쓸게요. 이 찬스는 뭐냐면 앞에서 제가 설명한 내용 완전히 이해 다 안 가셨더라도 괜찮아요. 앞으로 계속 또 들으실 거예요. 뒤에 설명드릴 내용 그냥 편하게 들으셔도 돼요. 자, 근데 지금은 5분 동안 설명드리는 이 내용은 제가 한번 열심히 한번 설명을 들어볼 테니 5분 동안은 꼭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탁드릴 건 뭐냐면 5분 동안 뭐가 돼보셔야 되냐면 제가 오늘은 부모님 교육을 하고 있지만 제가 교육하는 대상이 아까 말씀드린 진로진학 고등학교 선생님들 말고 대학교 입학사정관들 양성교육도 해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사람과 평가하는 입장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가자가 꼭 돼봐야 돼요. 평가자. 자, 이제 부모님들이 5분 동안입니다. 5분 동안만 대학교 어느 학과의 교수님 돼보실게요. 교수님이세요. 5분 동안. 5분 하지 마세요. 5분 동안만 교수님 하실 거예요. 자, 학교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A, B 학생부를 받게 되고요. 둘 중에 어느 학생 뽑으실 건지 알려달래요. 뽑는 기준은 뭐냐면 교수님 학과에 더 적합한 학생을, 교수님 학과 와서 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학생을 점수를 달래요. A, B 학생. 자, 근데 전제가 필요하겠죠. A, B 학생의 내신 등급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점이 같은 거예요. 편의상 A도 내신 1000점, B도 내신 1000점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다른 전형에선 그냥 동점자 처리 규정이란 게 있어요. 네, 근데 새로 여기에 플러스해서 진로 점수, 그렇죠? 학생부 서류 평가 요걸 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두 학생이 왔습니다. 자, 그럼 내신 총점은 같으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둘 중에 내신 총점은 같은데 다를 수 있는 자료를 생각하면 되죠. 그렇죠? 교수님들. 두 학생 중에서 한 학생, 어떤 학생인지를 볼 거예요. 우리 학과 와서 잘할 학생. 학생부에서 중학교까지는 보셨을 테니까 아니면 초등 내용까지 보셨을 테니까 뭘 보면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숙제인 거예요. 뭘 보면, 그 중에서 뭘 보면 얘가 우리 학과 맞는지 다른 학과에 맞는지 그걸 알 수 있을까? 자, 그거를 객관식으로 할게요. 주관식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됐죠? 네. 아니, 제가 딱 봤는데 막 되게 걱정스러운 빛이 있어서. 자, 보세요. 자, A, B가 있는데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총점은 같은데 A는 1000점, 둘 다 1000점인데 A는 수학을 잘하는 1000점. 그죠? B는 국어 잘하는 과목이 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자, A는 수학을 잘하는 1000점이고요. B는 국어를 잘하는 1000점입니다. A는 수학을 잘하는 1000점, B는 국어를 잘하는 1000점. 교수님들. 누구 뽑으실래요?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수학을 잘하는 1000점, 국어를 잘하는 1000점이 있습니다. 물론 영어를 잘하는 1000점 있으면 걔 뽑아야죠. 지금 그냥 옳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수학을 잘하는 1000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수학을 잘하는 1000점, 국어를 잘하는 1000점 있습니다. 교수님들 누구 뽑으실래요? 누구 뽑으실래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 질문하면 고등학교 선생님도 가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수학? 뭐 이러세요. 만약에 아무 전공 상관없이 제일 중요한 과목이 뭘까요? 그럼 문이과 상관없이 수학이라고 앞으로는 좀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과목이면 맞는데요. 근데 지금 평가하는 기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우리 학과 와서 누가 더 잘할지잖아요. 그때는 뭐에 따라 다르다? 학과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수학 공부가 나중에 우리 학과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된다. 이공계 학과들이 주로 그러겠죠. 사람 애한테 가산점.
점수의 이름이 과거에는 전공적합성 점수라고 불렸고 지금은 진로 역량 점수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렇게 해줘서 예를 보면 이게 학종이었어요. 이게 서류 평가예요. 그렇죠? 자, 그게 뭐냐면 요겁니다.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 이상하게 단어를 어려운 거 쓰죠. 성적이에요, 성적. 성적은 성적인데 물론 제일 중요한 건 국영수입니다. 근데 이런 거죠. 이 질문은 국영수 중에서도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학생들이 과목 준비할 때 좀 더 신경 써서 준비해야 될 과목이 달라지는 거죠. 학생에 따라. 그렇죠? 자, 근데 그거보다 위에 있는 게 뭐냐면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이 과목이에요. 자, 과목이 왜 이슈가 되고 그리고 심지어 맨 위로 갔냐면 고교학점제 핵심 과목 이렇게 됐잖아요. 보여드릴게요. 일단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거 가지고 겁먹지 마세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까. 자, 이게 지금 현재 고등학교 현재 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고1들은 공통 과목을 배우고요. 고2, 3 때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총합해서 97개 과목을 지금 현재 배우고 있고요. 지금 고교학점제 2022 교육과정에서는 이 이렇게 돼요. 과목이 137개가 돼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갖고 겁먹지 말라 그랬죠. 이거 갖고 겁준사하고 막 애들이 공부할 게 이렇게 늘어났네. 새로운 과목이 늘어났네. 이게 아니고요. 설명드릴게요. 그게 아니고요. 비교해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고등학교 과목이 있는데 보시면 공통 과목이 국영수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1, 2가 붙죠. 그렇죠? 자, 그리고 물화생지 1이 있고 물화생지 2가 있는데요. 여기 어떻게 물화생지 여기 물화생지 부분이 8과목이 됐거든요. 근데 요 8개 과목을 한번 째려 보실래요? 딱 보시니까 이게 8개 과목은 8개인데 왠지 4과목 같은 8과목이죠. 그죠? 예. 네. 역학과 에너지, 전자의 양자 이거 뭐예요? 물리, 화학, 지구학, 생활 쪼개놨네. 학년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과목을 하나를 연 단위로 나눴다가 학 단위로 나눠서 숫자가 많아진 거지 좀 더 세분화된 거지 늘어난 거는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늘어난 거에 선택하는 기준을 해서 지금 발표 자료가 거예요. 어떻게? 학과별로 이 과목 들으세요가 지금 자료로 나와요. 이 학과를 가려면 보시면 대학교에서 진로 맞는 학생이라고 평가를 합니다라는 게 서울대 없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제가 옳은 용어는 그러니까 여기 학원을 말할 테니까 그거 중에 고등학교 1학년 뭐죠? 그래서 과목을 선택할 때도 심지어 중간고사에서 기말고사에서 무슨 과목에 내가 신경 써야 되는지를 알려면 뭐가 나와야 된다? 학과. 아, 난 이런 공부를 할 거야 라는 게 고등학교 가면 조금 늦어요. 이유가 뭐냐면 좀 늦은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들이 억울한 거예요. 몇 월에 입학하죠? 3월에 입학하죠? 자, 그럼 4월 말에 뭐예요? 중간고사 보죠? 그럼 입학해서 뭐 열심히 해야 돼요? 중간고사 열심히 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자, 중간고사 딱 끝나면 딱 나와요. 과목 하세요. 시간이 많아요? 없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다 자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른쪽 계속 부모님들한테 중학생들 모여서 좀 알고는 가세요. 최소한. 알고는 가세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통신문이 있는데 기준이 1학년 때 하냐면 2학년 때 나눠서 배우는 거잖아요. 2학년 때 나눠져 있어야 되니까 선택을 1학년 때 하는 거예요. 우리 문이과 선택한 것처럼. 자, 근데 하나 이슈가 있죠. 선택할 때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도 이렇게 했어요. 중간고사 끝나고 조사를 했는데 나중에 2학기 한 말쯤에 선생님 이과인데 문과 할래요. 그럼 학교에서 잘 안 바꿔주죠.
왜 그랬어? 우리의 미래가 달린 건데. 이게 한 반을 구성하는 최소 인원이란 게 있고요. 학교마다 선생님들, 담당 선생님들이, 과목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시간표를 다 짜놓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학생들이 몇 명 바뀌면은 시간표 다 짜야 되고요. 이게 고등학교 일주일 업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되죠? 선택, 예비 조사했으면 1학기 때 선택을 했으면 2학기 때 가능한 안 바뀌고 가면 좋은 거예요. 일단 학교 행정상으로는. 학생들 입장에서 저는요,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면 그냥 공부만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딴 데 신경 안 쓰고. 근데 지금 고2 때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을 딱 미리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딱 알아두고 좀 진행하면 좋겠죠. 자, 근데 요 두 학교가 약간 스타일이 다릅니다. 이 학교는 보시면은 두 개 중에 둘 다 음식점 메뉴판처럼 생겼는데 요쪽은 약간 코스 요리, 그쵸? 두 개 중에 하나, 세 개 중에 이렇게 돼 있고 요쪽은 세 개 중에 약간 분식점 스타일, 그죠? 13개 중에 3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장단점이 좀 달라요. 이렇게 정해놓으면 뭐가 방지가 되냐면 첫 번째, 학생들이 이상한 과목들 하는 애들이 있어요. 수능 과목 빼놓는 애들. 꼭 들어야 될 과목 안 드는 애들. 그리고 이렇게 하면 과목들이 어느 정도 모이겠죠. 내신 관리가 조금 편해요. 그래서 이쪽은 좀 시험 쪽에 조금 더 초점 맞춘 학교도 이렇게 되고요. 이런 학교들은 이제 다분히 종합전형 중심으로 학생이 수 있게. 다른 학교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짜놨더라고요. 예, 지역 학교들도 봤는데 대부분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 준비하면서 저희 직원한테 이거 학교 이름 좀 가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보통 학교 이름을 가리면 여길 가리지 않나요? 누가 봐도 고등학교죠, 그렇죠? 이 학교가 좀 유명한데요, 사실은. 분당에 낙중대라는 표현이 있어요. 낙생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대진고등학교. 내신 제일 받기 힘든데. 이 학교 학생들도 몇 명 봤는데 보통 내신하고 모의고사가 2등급 차이 나요. 대진고에서 3등급이면 모의고사 1등급 나와요. 제가 분당 애들하고 강남 애들 학생부 컨설팅 할 때가 제일 허무해요. 결국 수능 봐요. 결국 수능 봐요. 근데 그거는 이제 걔네는 이제 플랜 B가 있는 거예요. 뭐 안 되면 재수해서. 지금 강남 지역, 강남 서초 지역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진학률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아세요? 45% 정도 돼요. 전국이 85%. 얘네 뭐 한다는 거예요, 결국? 재수해서 좋은 데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그런 식으로 수능으로 하는 것들은 절대로, 그렇죠? 설명드렸지만. 그리고 수능 범위가 조금 쉬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학년, 최소한 2학년 1학기. 그때까지는 수능 과목이 내신 과목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최소 2학년 1학기까지는 모의고사 수능 이쪽으로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 학생들을 봤는데 수능 쪽으로 머리 안 해요. 사람이 빼도요 더하기가 어렵거든요. 한 번 빼면은 다 빼요. 그래서 학생 나는 내신 좀 잘 안 나오니까 그냥 수능 봐서 갈래. 이런 학생이 있으면은 절대로. 자, 그래서 이게 실제 예시입니다. 실제 예시. 겁먹지 말라. 이거 과목 많아진 건 너무 겁먹지 말라 말씀드렸어요. 과목들이 쭉 있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학교 지정. 이건 그냥 정해놓은 거예요. 여기 과목들은 공통 과목, 수능 과목들은 그냥 다 정해놨습니다. 필수로. 수능 과목 안 보면 안 되니까. 자, 이게 2학년 선택 과목이에요. 크게는 기존에 있던 사회랑 탐구 과목들이 있죠. 그거 깔아놓은 거예요. 그거 깔아놓은 거. 3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과목은 없어요. 근데 오늘 이왕 오셨으니까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 학교 보시면 조금 희한한 하나가 있어요. 요 과목. 자, 우리 좋아하는 그 단어 고급 있죠. 고급. 뒤에 보시면 또 전문 수학 고급 미적분 이런 거 보여드릴게요. 요 과목들이에요. 요 과목들.
요 과목들은 조금 기억해 두세요. 왜 그러냐면 이 과목들이요 특목고 과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생들은 전문교과하고 일반 학교에서 선택하지 마세요. 특목고에서 가르치는 과목이요 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해놨는데 이게 강제성이 있진 않거든요. 이렇게 해놨더니 자사고가 무슨 문제가 생겼냐. 원래 대학교에 지원할 때 고등학교에서 학교 이름이 들어갔어요. 원래. 근데 이러면은 대학교에서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블라인드. 학교 이름 들어간 거예요. 자사고 입장에선 어떻게든 우리 학교 학생들이 내신이 분류할 수 있으니 우리 학교 좀 잘하는 학교인데 이걸 티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의 해법으로 삼았던 게 전문교과 과정을 개설해 놓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일반고 또 정말 빠른 학교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러면 요번 2022부터는 그냥 풀어놨어요. 일반고에서 하세요라고 풀어놨어요. 그냥. 그래서 일반고에서 다 개설할 수 있는 과목들입니다. 이 과목들이. 근데 이 과목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특목고 과목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학생들이 고등학교 갔는데 단어 2개 기억하세요. 고급 뭐뭐, 고급 뭐뭐, 그리고 무슨 실험 이런 과목 있잖아요. 그러면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게 안 된 학교라고 한다면 분명히 공동교육과정이나 아니면 온라인 이런 걸로 방학 때나 이런 때 학교에서 요거 할 사람 이런 걸 할 거예요. 학생들이 이거 하고 싶을까요? 싫겠죠? 그때 살살 그렇죠? 네, 요거를 학생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은 된다면 요게 약간 차별성을 좀 가질 수 있는 거라서 좀 요거는 좀 알아두셔도 좋습니다. 자, 기본 2개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선택과목. 선택과목이 학과에 점수 주는 거. 2번째가 교과성 지도. 자, 근데 요거는 학생들이 특별한 노력을 하는 건 아니죠. 선택을 하는 거고 어차피 시험 볼 때 신경 쓰는 거니까. 자, 근데 지금 2022 때 앞에 말한 학생부 평가, 서류 평가에 요거는 세 번째 거는 좀 어떤 학생들이 좀 기억하면 좋냐면요. 상위권으로 갈수록 저게 많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상위로 갈수록 저게 많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상위 학교들은 어떤 이슈가 있냐면 수시에서 내신과 실제 실력이 다른 애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쉽게 말하면 특목고 자사고 애들 있죠. 걔는 내신이 좀 낮을 수 있는데 실제 실력은 좋을 수 있잖아요. 요런 애들이 최상위 학교에 섞여 있잖아요. 중위권부터는 걔네들이 안 가니까 없겠죠. 그래서 최상위 학교들은 문제가 뭐냐면 내신과 달리 실제 실력이 좋은 애들을 선발해야 되기 때문에 서류를 조금 더 그래서 많이 했던. 그래서 이 학교는 세 번째 거 요거까지 하면은 베스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선택 과목, 그 다음에 과목별 성적. 세 번째 게 뭐냐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교과 활동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전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탐색한 경험이 있는가? 자, 근데 우리는 요거 이렇게 이것도 뭔지 모르겠어. 딱 정해 드릴게요. 우린 그게 편하니까. 이게 정답 이러면서 정해. 자, 교과 활동 어차피 위에 2개 다 있고요. 나머지가 세특이고, 그럼 세특에서 이거 나타날 수 있는 건 결국 수행이에요. 수행 평가에서. 그래서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수행 평가는 좋아하는 거, 본인이 관심 있는 거 이런 표현이 있고요. 혹은 쪽지 시험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고등학교부터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부터는 수행 중에 다른 그냥 수행 이거 하세요. 그럼 그거 하면 돼요. 근데 요런 단어가 붙을 때가 있어요. 과목에 상관없이. 본인의 진로와 연관해서 뭐 하세요. 요런 단어가 나올 때 있어요. 예를 들면 영어 실제 수행입니다. 본인의 진로와 관련해서 영어로 된 검색해 오세요. 요런 수행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진로는 뭐에 맞춰야 된다고요? 직업이 아니라 학과 쪽. 예를 들면 기계공학과에 관심 있는 학생이에요. 그러면 그 학생은 영어 과목이 기계공학과에는 가장 중요한 과목은 아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본인이 약간 기계공학과랑 직접적 관련 있는 과목은 아니지만 영어 과목에서 진로에 관련한 기사를 해올 때 해오라고 하면 얘는 어떤 거? 기계공학 관련된 거. 그렇죠?
그걸 해가면 대학교에서는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보니까 기계공학 관련된 물리 선택했고 수학하고 과학 잘하네. 근데 얘는 게다가 기계공학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과목이 아닌데 영어 과목에서도 얘는 고민한 주제가 뭐예요? 기계공학인 거야. 그러면 대학교에서는 혹시 이 학생이 우리가 바라는 융합 인재가 아닐까라는 착각을 하면서 이 학생한테 점수. 제가 왜 우스갯소리 약간 착각이라고 한다면 꼭 알아두세요. 대학교는 절대로 완성된 학생을 뽑으려는 건 아니에요. 그걸 한다고 얘가 창인재고 융합인재가 이 노력들을 이라면 와서 더 성취를 더 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고 그게 과거에 학종 통해서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영역이 여기 진로 탐색 활동학 경원 진로 역량 3번이고요. 학업 역량에서 3번인 탐구력에도 포함이 돼요. 그게 본인의 주제 갖고 교과나 다른 교과나 동아리 활동에서 드러난 게 탐구력으로도 들어가는 항목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자료 거예요. 요거 아무 자료 없이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자, 보세요. 초중까지는 직업이었습니다. 이제 그건 점선. 그냥 염두에만 두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걸 바탕으로 학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학생의 목표 학과가 어디죠? 기준이 물리학과입니다. 제가 이건 너무 중요하게 여러분 귀에 물리도록 반복할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하기 싫어요. 하지만 이래야 기억이 나요. 물리도록 할 겁니다. 물리학. 지겨워지면 말씀하세요. 얘 기준은 뭐냐면 물리학입니다. 물리학. 저 지금 대구에서 올라왔거든요. 물리학.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얘 기준이 뭐라고요? 물리학. 자, 그럼 우리 앞에서 한 거 하나씩 해볼게요. 얘가 다른 과목보다 좀 더 열심히 해두면 좋은 거. 가산점 주는 과목 2개 꼽아볼게요. 국영수 중에서 하나, 사회과학 예체능 중에서 하나. 국영수 중에서 뭐? 수학. 사회과학 예체능 중에서 뭐? 과학. 또 선택 과목이 있다고 합니다. 과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이 됐죠. 그 중에 하나 뭐? 볼까요? 정답. 혹시 이거 되게 어려우셨어요? 자, 근데 우리가 불과 1시간도 안 되는 교육으로 이렇게 학생부, 심지어 우리가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 설계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종합전형에서 서류평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근데 도대체 지금 고등학생들은 왜 이걸 못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정답을 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죠. 뭘 정했으니까. 고등학생들 지금 학과 언제 정할까요? 이게 통계로 있어요. 70%가 몇 학년 때? 고3 때. 그 중에 70%는 언제 할까요? 수능 보고요? 그렇게 빨리요? 언제예요? 원서 쓸 때. 그렇죠? 그러면 고3 때 학과를 목표를 정했다면 그 학생이 학생부에 전 받는 학생인데 이게 나올 수 있나요? 결국 학생부에서 학생들이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는 이거예요. 저 원래 정말 여기 되게 진짜 학생이고요. 하면 잘할 수 있는 학생인데 이게 나와야 되는 건데 고3 때 이걸 정했다면 그 학생은 그 자료가 나올 수 없는 거죠. 자, 그럼 중요한 건 그럼 그 학생은 고등학교 생활을 열심히 안 한 학생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저것 열심히 한 거죠. 누가 보기엔? 평가자가 보기에. 왜? 평가자 입장에서 얘가 다른 학과 가서 열심히 하는 건 나랑 상관이 없어요. 여기 와서 열심히 할지가 중요한데 얘가 다 열심히 하면 이것저것 때문에 우리한테 맞는 거 평가할 땐 얘가 한 것보다는 작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제가 막아드리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학생들이 뭔가 열심히 하겠죠. 뭔가 열심히 할 텐데 그게 앞으로는 좀 선택 집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비교과 어렵나요? 아니요. 뭐에 관련된 거 하면 돼요? 물리, 과학 관련된 거 하면 되고요.
되고요. 독서 활동은 이렇게 알아두세요. 독서 활동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학년별 활동을 기록을 대학교에 제출 안 하게 됐어요. 애들이 독서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랬는데 문제는 교육부에서 그렇게 했는데요. 대학교에서 저희요 독서 좋아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들어갈 수 있는데도 아예 알려줬어요. 어디에 과목별로 수행평가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창체활동 중에 진로활동 있잖아요. 그거 할 때 독서 시켜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아예. 그래서 그럼 우리는 캐치하면 되죠. 자, 그래서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면은 과목별 수행평가에 심지어 과목별 수행인데 거기에 독서를 시킬 거예요. 이거 애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너무 싫어하겠죠? 그때 부모님이 딱 아시면 돼. 아, 요거 선생님이 학생부 넣어주시려고 시킨 거구나. 그래서 정도까지 안 해도 되니까 발췌독 딱 해가지고 어차피 2줄 적혀요. 그렇죠? 이런 책을 읽고 뭐 했다. 요거 적히니까 발췌독을 해서 거기에 좀 이왕이면 전공 혹은 과학, 수학 이래도 되는 거예요. 얘는 그렇죠? 예, 그런 영역에 관련된 걸 하면 대학에서 관련된 걸로 평가를 하겠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기본이고요. 제가 지금 강의 시간이 끝났는데 딱 1분만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 학생이 물리학과를 가기 때문에 우리가 연습한 대로 이렇게 했어요. 너무 잘하셨고요. 제가 감동을 했습니다. 저도 많이 강의를 해봤을 거잖아요. 되게 지금 대답 잘하시는 거예요. 이해도 굉장히 빠르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앞의 내용이 결코 그렇게 쉽기만 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이렇게 말이 빠른 사람도 아닌데 이런 설명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 착각이 좀 들어서 한 단계만 더 가볼게요. 할 수 있으면 베스트. 일단 이걸로 일단 완성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할 수 있으면 베스트. 뭐가 있냐면 보세요. 이 학생이 물리 선택을 하면 좋다고 했잖아요. 관련돼서. 근데 실제로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 물리만으로 이수 과목을 다 채우진 못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과학의 다른 과목도 선택은 해야 되거든요. 잘 보세요. 다른 과목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물리학과를 가려는 애들 중에서도요. 얘는요. 다시 물리학과를 가는 애들 중에서도 얘는요. 나머지 과목이 화학이 되면 좀 더 점수 받을 수 있어요. 좀 더 점수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감사합니다. 네, 이럴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아, 기분 좋아. 자, 보세요. 보통은 학과도 제대로 못 정한단 말이에요. 대학교 입장에서. 학과 맞춰서 와도 일단 오케이. 근데 얘는요. 학과뿐만이 아니라 뭐까지 생각했냐면 그 학과 들어가서 뭐 공부할지 그걸 학업계획이라 그래요. 그 학과 안에 어떤 공부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뭘 할지까지 생각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화학이 돼 있고 거기 특에 어떤 단어가 있어? 핵융합 이런 단어가 있으면 이런 학생들 대학교에서 좀 더 좋게 평가하는 이유는 여기까지는 물리 선택한 이유까지만 설명할 수 있잖아요. 내가 왜 물리 선택했는지. 근데 만약 여기까지는 화학 선택한 이유까지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학생부를 보통 과거의 표현으로는 자기만의 스토리 학생부 이렇게 했어요. 있죠. 자기만의 스토리? 이게 뭔데? 그 스토리가 절대로 저는요 이렇게 시작한 엄하신 아버님과 인자하신 이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 결국 대학교에서 알고 싶은 스토리가 뭐예요? 네가 왜 우리 학과 맞는지, 네가 왜 우리 학과에 적합한 학생인지 다 지원 동기예요. 그렇죠?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학생부에서 좀 더 좋은 학생부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똑같이 이것만 한번 바꿔볼까요? 이것만. 천체 물리학, 지구과학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맞아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결국 이 학생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초중 때 학교에서 직업교육 너무 잘하는 거니까 다 맡겨서 하시고 아이한테 너 무슨 학과 몰라요 아직.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들만 아 얘가 어떤 학업적인 적성 제일 중요한 건 뭐 잘하는 과목이 뭔지니까 그거에 따라서 관련된 학과가 나오는 거니까 제일 잘하는 학업적인 과목이 뭔지를 좀 생각하시고 그 과목과 관련된 학과들이 뭔지 그거를 미리 좀 어느 정도 생각하시고 고등학교 딱 들어갈 때 그 지도가
가장 효과적인 중학교 준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1시간 안에 기필코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많이 오래 하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시간 어기면서. 근데 제가 하나 약점이 있어요. 제가 청중을 타요. 되게 열심히 들으시면 제가 말이 좀 많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 시간 이유는 그 이유로 너그러이 좀 용서를 해주시고요. 1시간 동안, 1시간 15분 동안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네. 제가 대표님을 뵌 말씀을 저렇게 많이 하신 걸 처음 뵀어요. 저도 되게 신기하게, 그리고 너무 이해가 쏙쏙 잘 되셨던 것 같아요. 어머님들께서도 사실 저희가 이 고교학점제 설명회가 처음이 아니고 몇 년 부터 얘기가 나왔을 때마다 항상 얘기를 하고 정말 많이 알려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님들께서 격하게 또 끄덕끄덕 하시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잘 가르치시면 애들이 또 집중하잖아요. 그런 모습인 것 같았어요. 제가 뒤에서 보니까.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궁금한 점 있으세요? 제가 질문 하나만 딱 받고. 네, 어머니. 부전공 입학. 이렇게 또 고급 질문을 또 받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무전공 이거 지금 늘리고 있죠. 늘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로 지금 융합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부의 이슈가 있고요. 그것과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게 지금 대학교가 그걸 너무 좋아해요. 대학교의 지금 최대 이슈는 학생들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공마다 학생을 채워야 되는데 인기학과는 인기학과 문제죠. 근데 얘네를 묶어버리면 애들이 이게 언제 하는 들어와서 그냥 지나고 학과를 선택하잖아요. 그럼 들어올 때 다 요거를 하겠다는 욕망을 가지고 있죠. 그럼 덜 나갈 거잖아요. 일단 지금 효과적인 거고, 학생들 의외로 학생들한테 유전공학과가 태어난 히스토리는 어떻게 되냐면 원래 법학과가 법학 전문대학원이 되면서 법학과 정원이 비게 된 거예요. 근데 대학교 정원은 절대로 대학교 정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에 정합니다. 이게 세금 반영되기 때문에 대학교에서는 이걸 포기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학과들한테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공평한. 그래서 그러면 학과 요 빈만큼, 법학과가 정원 빈만큼 이걸 무전공으로 해서 애들이 들어와서 1년 지난 다음에 성적 순으로 선택하자 들어진 거예요. 제가 이 스토리를 왜 알려드리냐면 전공을 정하지 않고 학과를 선택해놨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되게 이게 학종에 있어요. 지금 질문하신 대로 전공 적합성이란 저 도대체 공학부는 도대체 전공 적합성이 뭘까 도대체. 자, 이거는 빨리 끝낼게요. 벌써 길게 얘기했지만 무전공학과 같은 경우는 이런 학생 생각하시면 돼요. 무전공학과라고 절대로 전 아무 생각 없이 고등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저는 AI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AI를 배울 수 있는 학과는 전기전자도 있고 기계 컴퓨터학과도 있고 산업공학도 있고 심지어는 심리학과도 있어요. 고안에서 어떤 걸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학생이에요. 혹은 저는 학과는 아직 다 못했는데요. 확실한 건 과학에서 생명과학이 좋아요. 이거는 확실해요. 근데 여기 안에 세부적인 학과까지는 그건 좀 들어보고 할 이런 학생은 자 그러니까 학과를 못 정했을 뿐이지 본인의 학업적인
분명히 나와 있는 그런 학생을 뽑는 게 학과다. 근데 이게 인기가 많다는 건 커트라인이 높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좋겠죠? 내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 전공 분야가 있다면 그걸 준비하고 무전공도 같이 드세요. 필요하시면. 그런 스토리, 제가 말씀드린 스토리를 바탕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원하는 학과, 생각하는 학과보다 무전공학과 커트라인 더 높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무전공학과를 높여서 준비를 하는 게 대로 그냥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다양하게 잘합니다. 이런 형태는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2월 15일 날 토요일이거든요. 오전 11시 지금 이제 새학기 중학교 3학년 학생들만 대상으로 해서 학생 같이 이제 진로, 그다음에 설계, 학습 설계까지 이제 포스도 보여드리고 저희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대상이 현재 새학기 학생들만입니다. 학부모님과 학생 같이 들어야 되는 거라서 고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할 거는 저희 3월 새학기의 중등부 커리큘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라는 말씀을 드릴 건데요. 분위기상 제가 지금 막 이렇게 추첨을 하면 흐트러질 것 같아서 제가 빨리 일단 커리큘럼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추첨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제가 나와서 좀 이렇게 좀 섭섭하신 건 아니에요. 네, 자 주원아, 네가 좀 웃어줘. 전에 거를 항상 초등이든 중등이든 고등이든 항상 보는데 제가 약속을 하는 설명회는 어머님들께 학기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라는 설명을 하면서 약속을 하는 자리인데 그 약속을 지켜야 해. 오늘 설명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의 설명을 이렇게 보면은 저희 얼마인지 이렇게 자랑하는 PPT를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네. 이제 어머님들께서도 그거를 보시고 그래 이렇게 잘하는구나. 사실 여기 6분 빼고는 다 저희 재원생이시고 저희 어머님들께서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왔고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어떻게 해왔는지를 아시나요? 그런데 이제 궁금해요. 라는 게 그래서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설명의 PPT는 좀 거기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잘하고요. 이런 것도 이렇게 자랑하는 것보다는 제가 2020을 맞이하면서 와 그때 그 어느 때보다도 커리큘럼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가 되게 많이 고민이 되고 또 많은 고민이에요. 그 이유는 일단은 많은 입시의 제도가 바뀌었다는 게 첫 번째. 또 AI 우리가 공부하는 AI 디지털 교과서에다가 이 전체적으로 글로벌라이즈가 엄청나게 빨리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안면으로 실력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영어를 정말 활용할 수 있는 세대가 될까? 에 대한 되게 복합적인 고민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제 다른 것보다도 다른 과목보다 와 관련돼서의 고민도 상당 부분 좀 많이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좀 녹아져 있는 커리큘럼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게 갑자기 안 됐다가 되네요. 자, 옳은 영어 학부모님들은 더 똑똑하셔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도 옳은 영어 다니는 어머님들은 입시 정보도 좀 빨라. 그다음에 좀 뭘 더 아는 것 같아. 라는 게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거 맞죠, 어머님, 아버님들? 네. 트렌드가 세계적으로 제가 이제 2주 동안에 미국에 가서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사실은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들 엄청나게 많이 거의 다 미팅을 다 했어요. 느낀 점이 뭐냐면 한국 엄마나 미국 엄마나 애들 아이비 보내고 싶은 거는 애들 스카이 보내고 싶은 건 똑같네 라는 걸 느꼈거든요. 우리 다 똑같은 부모니까요. 그죠? 근데 이제 교육적으로 글로벌 트렌드가 지금 어떤 게 조금 이슈냐면은
우리 아이의 맞춤형, 그러니까 어른도 아이도 퍼스널라이즈드, 나한테 맞춰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교육적인 트렌드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그러면 어른에서 어떻게 하겠냐, 개인 맞춤형 학습을 좀 더 많이 강화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하고 있다고도 하지만 2025년의 새학기에는 더 강화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이라든지 IMTAPS라든지 아니면 탑티어 모의고사 것들을 조금 더 있게 뭐라 그럴까요? 인증 시험을 통해서 나의 약점을 보완하고 나의 강점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험들을 통해서도 저희가 조금 개인 맞춤형 학습을 관리할 겁니다. 두 번째는 개별 피드백을 좀 더 구축을 해서 어머님들께서도 대략적으로 얘가 잘하고 있어요가 아니라 얘가 정말 어떻게 학습적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어떤 부분으로 좀 저희가 전략적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주간 리포트 발송한다든지 스스로 내가 이런 부분에 잘하고 있구나, 여기를 좀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좀 볼 수 있게끔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뭐 실제적으로 지금 사용 체크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기서 지금 더 이런 개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시에 이거에 대한 또 이제 미팅을 하면서 이 어머님들께 보내고 발송을 해드릴 이런 데이터베이스와 성적표를 작업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지간해서는 말을 이렇게 버벅대는데 오늘 상당히 버벅대죠? 제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트렌드는요, 하이브리드하고 블렌디드 러닝입니다. 하이브리드라는 거는 이제 둘 다 가능하겠다. 쉽게 말하면. 그다음 블렌디도 똑같은 뜻이죠. 섞인다. 어떤 의미냐면은요,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저희 학원에 오는 건 오프라인이에요. 물론 학습적인 효과가 크죠. 온라인을 그러면 철저하게 배제해도 될까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줌 세대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줌 세대이기 때문에 학부모님하고는 정말 달라요. 온라인이 뭐가 공부가 되겠어? 하지만 아이들은 온라인도 편해요. 공부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저희는 이제 이 두 개를 잘 블렌드해서 아이들에게 최상의 학습 효과를 내기 위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학부모님 지금 이렇게 오셨지만 사실은 오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머님들께 저희가 온라인으로 줌으로 레벨별 간담회도 조금 더 자주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걸 초등학교는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좀 정기적으로 하는 편인데 어머님들은 저희 중간담회 1학년 됐나 그때 3학년 됐나 했는데 제가 놀랐어요. 한 10분도 신청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관심이 없진 않으신데,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조금 고학년이 될수록 줌 간다음에 뭘 내가 해, 얘가 공부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올해는 어머님들도, 그러니까 우리끼리 학부모님과 학원이에요.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 거지만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학부모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미 갖고 있는 이제 온라인의 동영상 강의만 정말 수백 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저희가 내신에서 활용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친구들이 퍼스널라이즈, 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 이외에도 저희가 이 온라인 수업을 통해 가지고 학습적인 보강을 또 확실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저희가 학부모와 중3 학생들 데리고 이제 진로 진학 멘토링을 하는 거, 이거 포스트 아까 말인 거, 네. 학생들을 가지고라니 어머니, 그죠? 네, 제가 지금 조금 양해해 주세요. 네, 모시고. 자, 그리고 세 번째 트렌드는요, 글로벌 시티즌십입니다. 우리의 시티즌십은 사실은 한국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의 시티즌십은 그냥 인터내셔널이에요. 그렇죠? 얘가 어디서든지 공부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살 수 있고 전 세계에 있는 누구와도 소통하면서 리더가 될 수 있는 자녀들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키우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눈앞에 있는 입시와 내신이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심지어 눈앞에 있는 입시를 잘 함에도 불구하고 인재다, 리더다, 존경받고
모든 사람이 함께 일하고 싶어 할 수 있는 리더가 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중학교 내다보고 있는 친구들 혹은 중학교 2학년, 3학년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제적인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문화 컨텐츠 수업도 저희가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라는 약속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재원생들은 아시겠지만 직독직해, 구문독해, 모의고사 독해에 저희가 굉장히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이번에 새 학기 때는 물론 그걸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커리큘럼에 다 반영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사실은 너무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간과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SDGs라는 것은 사실 이게 저희가 아이들이 아닌 조금은 더 예를 들어서 교육특구라든지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리클을 가지고 수업을 이미 되게 오랫동안 하는 학생들도 그런 기관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왜 내 눈앞에 있는 씨만 보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현재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되게 중요한 이슈들의 문화, 정치, 사회, 경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만 그런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또 어떤 지문을 만나더라도 문해력은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정말 힘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지문을 봤을 때와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을 때의 천지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강화할 거다라는 말씀. 그 다음에 이번에 제가 이제 다녀왔지만 여름 캠프 저희가 8월 달에 계획을 하고 아주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 중3은 솔직히 못 가겠죠? 간다고 하면 얘가 SAT를 보려고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 중에서 대신 영어를 잘 할 수 있고 좀 어느 정도 말하기 또 쓰기가 가능한 친구들 조금 더 인터내셔널한 경험, 그다음에 또 동기부여, 또 이때 경험하는 것들이 또 아이의 정말 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되게 중요한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번 올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여드리면은 저희가 중1 IB반이 있고요. 중1 IB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고 외고를 준비하는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한테 저희가 이제 어리클로 만드는 모든 기사 발췌가 다 뉴욕타임스 저희가 가져올 거거든요. 지금 혹시 어제 취임식 했잖아요. 도널드 트럼프가. 그렇죠? 그 취임식 때문에 오늘만 해도 엄청나게 쏟아졌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저는 너무나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와 관련된 파생될 앞으로의 이슈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먼저 읽는 거죠. 그리고 왜 이게 중요한지, 왜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아이들이 조금 더 좀 이렇게 파생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영어를 공부하는 거지만 사실 영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이들의 좀 공부를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으로 들어올게요.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문해력 강화가 이슈잖아요.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문해력 되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문해력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독서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럼 독서를 우리 아이들은 좋아하나요? 네, 제일 싫어하는 게 독서 아닌가요? 그죠? 어머님들께서는, 아버님들께서는 책을 얼마나 읽으세요? 네? 질문한 많이 읽으세요? 최근에 읽으신 소설이나 어떤 책 있으신 분? 최근에 어떤 책 읽으셨어요? 도연이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래요. 찌그러져 동그라미. 언제 읽으셨어요? 그러시군요. 정말요? 저게 독서량이 좀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정말 어쩌다 읽으셨는데 딱 운 좋게도 딱 그 책을 제가 여쭤본 건가요? 정말요? 엄청 많이 읽으시는 건데요, 그러면? 박수까지 나올 정도. 박수까지. 이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라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는 유튜브를 보고 있고, 그죠? 의사 집안에서 의사가 난다는 어렸을 때 제가 우리 엄마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곱씹어 보면 너무 맞는 말이더라고요.
똑똑해서 똑똑한가 이게 아니라 그런 환경에 자꾸 아이들도 노출이 되는 만들어주는 게 또 부모의 역할인 것 같기도 해요. 독서를 많이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앉아가지고 책 읽기 들어와 하면은 이제 가뜩이나 영어도 싫은데 독서까지 하라고 하면 이제 아이들은 정말 싫어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독해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시를 위한 독해도 하지만 문학이나 논설문이나 기사나 사회 이슈 등에 대해서 각자 관심 분야가 다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읽다 보면 또 자기의 관심들이 또 걸려요. 그럼 그런데 또 깊이 파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다양한 저희가 지문을 가지고 아이들의 독해 자료를 제공하고, 그다음 모의고사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한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모의고사 자체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옳은 독해 끝이라는 저희를 통해서 이런 또 문장을 읽고 그 문장을 또 요약하고 서술할 수 있는 연습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녹여져 있고, 그다음 서술이랑 논술형 시험이 굉장히 그래서 그런 연습들도 저희가 지금 이제 만드는 굉장히 그다음에 인문학 강의 시리즈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약속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약속 자료라 그랬잖아요. 근데 썼어요. 이 뭐냐면요. 뭐 때문이냐면 나는 너무 깔고 싶은데 과연 누가 신청을 할까? 인문학 강의예요. 인문학 강의. 그러니까 생각을 계속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몰랐던 거에 대한 사고를 계속 확장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 수업이에요. 누가 할까요? 그것도 주말에 할 건데. 아침에.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인문학 강의 같은 부분을 우리가 중학교 때 한다면 아이들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진짜 저희 아이 이거 줌으로 수업 가능하다면은 저희 아이 무조건 시킬 거거든요. 저도 듣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계획하는 거는 제가 먼저 이 강의를 들을 거고요. 이걸 들으면서 이번에 올해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 인문학에 대한 재미를 좀 심어줄 수 있는 강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어머님들은 필요성을 아시니까 제가 그러면 이 수업을 열면 다 신청하시겠네요? 네, 좋습니다. 명단 다 있는 거 아시죠, 저한테?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 말씀드리면 저희이 아니에요. 네, 저희가 지금 만들어 놓은 교재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건 뭐냐면 내신에서 수행이랑 선원수 대비하는 저희 자체의 라이팅 책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아웃라인을 어머님들께 보여드릴 단계는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딱 원하는 방향이 이런 부분이 비슷해서 제가 타 학원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요거만큼이나 혹은 이거보다 더 잘 만든 자신은 있고요. 자, 어떤 거냐면 보세요. 전기자동차 판매량이 자동차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왜 사람들이 전기자동차를 선택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그런데 그냥 적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어요. 현재 분사와 문장 이상 넣으세요. 이게 이제 서술형에서 나오거든요. 서술형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도 미리 준비를 하는 시간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주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다 극한의 상황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게 언제든지 서술형에 나왔을 때 내가 배웠던 문법적인 걸 사용해가지고 나의 생각을 적어낼 수 있는 것도 연습을 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습들을 이제 하는 거죠. 이 연습을 하려면 연습해야 되는 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책이 저희가 초등부 블루밍에 있거든요. 초등부 블루밍이 이미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등부 1학년, 2학년까지는 저희가 오히려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번에 새학기 때부터는 다 넣을 거예요. 강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확실하게 될 수 있게끔 저희가 프로그램에 넣습니다.
비교과 활동은 아까 저희 이제 허진호 이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진로가 왜 중요한지 이제 다 이해가 되신 거죠. 진로 리서치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해야 된다. 정해질 때까지 해야 되고 끊임없이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 뭐 와이즈 멘토에서 전문적으로 이제 관리를 받는 것도 좋지만 사실 대체적으로 AI 학습 프로그램이 아이들이 원하면 내가 생기부 작성도 그다음에 내가 보고 책도 한번 읽어보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저희 AI가 이미 있고요. 보시면 아이들이 관심 있는 것들을 한번 관심 있는 토픽들을 한번 정해보고 거기에서 추천 도서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럼 추천 도서들 다 읽느냐?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아까 혹시 기억하세요? 독서 해야 된다. 독서 중에서 근데 다 할 시간이 없으면 뭐 해라? 서머리 해도 된다 하셨잖아요. 그 서머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 AI 프로그램 자체에. 그래서 아이들이 그 서머리 된 거를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까지 써보는 거. 이 프로그램 자체가 저희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저희 중부 친구들도 새학기부터는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주 활용을 해서 1대1 면담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좀 정해줄 수 있게끔 저희들이 가이드를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진로도 좋아요. 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고 하셨죠? 국영수의 본 과목의 교과 점수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과 점수를 다 만드는데 특히 저희 영어 학원이니까 제가 영어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하게 점수를 만들어낼 수 있게 저러고 있었대요. 그죠? 네. 머리를 쥐어뜯고 있죠? 고민했다는 거죠. 고민을 중등부 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커리큘럼으로 제가 3월 달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가 다양성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그 평가 다양성이 지금 뭐로 바뀌죠? 서술, 논술형으로 평가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준비를 저희도 조금 더 우리 아이들을 타이트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지금 아까 초등부 이제 초등부에 해당하는 건데 대학 가는 게 이렇게 바뀔 거예요, 발표됐어요라고 하는데 이 자료거든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이건 예정이에요. 우리 여기서 계시는 어느 분들도 해당되지는 않아요. 이거는 나중에 2030년, 2028년 막 아니구나. 2032년 죄송해요. 2032년 거니까요. 근데 영어 듣기 평가가 전면 폐지할 거야라는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대학 그러니까 수능에 서술 논술을 넣을 거야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또 계속 나와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는데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서술, 논술형 평가가 강화될 거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답이 있는 거를 적는 게 아니라 생각을 적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지식은 뭐냐면 외운 거를 잘 쓰는 게 진짜 지식은 아니잖아요. 진짜 지식이라는 거는 외웠던 건 다 날아가고 그게 정말 내게 된 것 중에서 정말 써서 꺼냈을 수 있는 게 진짜 지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도 자꾸 생각을 해야 되고 써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연습들을 저희가 이건 아까 다 보셨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정규 커리큘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중학교 1학년 4개 레벨입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도 4개 레벨입니다. 그 다음에 특목 대비반, 내가 외고, 특목 자사고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정규 수업 외에도 이런 특목 대비반 수업을 신청해서 관리를 받을 수 있고요. 중학교 1학년에 원래는 탑반이 없었어요. 총 3개 반만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아이들의 레벨 차이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IB 반이 새로 개설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초등에서 아너스 반에 있는 친구들 대부분이 이제 아마 아너스 IB 반으로 가게 되는 레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운데이션 자체는 이제 보시면 기본적으로 자기 학년의 가장 기본 베이스를 열심히 배우는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쭉 한번 눈으로 보시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료를 다 제공을 드릴 거니까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드밴스 반은 이제 자기 학년보다도 훨씬 내신도 잘 하지만 이제 수능 대비를 본격적으로 하는 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1 아비반은 이 친구들은 조금 더 뭐가 들어가냐면 에세이 라이팅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타임즈 G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수업에 많이 녹아져 있는 반이 중1 아이비반입니다. 오히려 더 잘하지만 탑반은 에세이 라이팅을 많이 쓰지는 못해요. 오히려 이제 수능 쪽으로 저희가 좀 더 많이 갈 거라서 중1 아이비반에서는 이제 에세이 라이팅을 제일 많이 하게 되고요.
중2, 중3 탑반은 지금 현재도 고등학교 3학년의 모의고사는 1, 2등급이 대부분 나오는 친구들이고요. 특목 대비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가 원하는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정규 수업 외에도 특목 활동이나 뭐 보고서 이런 것들을 실제 쓴 것들인데 최근에 쓴 거예요. 아마 12월 달에 아니군요. 8월 달에 한 거군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받는 것들이고 이걸 하면은 독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신문 기사를 읽고 독서를 할 수밖에 없어서 이런 부분들을 독서 때문에도 특목을 굳이 안 가지만 독서 활동 때문에라도 이걸 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십니다.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 중1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옳은 복화, 옳은 문법, 그다음에 옳은 독해, 구문 시험, 그다음에 듣기 라인이 정규 코스고요. 여기서 구문 시험은 올책 주말에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 학기 때부터 신설되는 것이 바로 저 수행평가 대비 선언훈련 교재가 추가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중2 같은 경우도 이렇게 라인이 쭉 되어 있고 중3 교재 네, 이렇게 중3에서 이제 탑반 교재까지 보시면 약간 표지가 옳은 이렇게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 교재가 좀 많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 교재에서는 옳은 복화 같은 경우도 이미 있는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바꾸고 또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더 아이들이 공부하기 편하도록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제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네, 제가 넘기겠습니다. 네, 표제어 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관련돼서 동반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영영풀이. 영영풀이가 사실 전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다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영영풀이를 제일 힘들어해요. 그래서 또 선생님들과 마찰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다 하면 뭐 6개월 과정 중에서 영영풀이까지 다 하면 완전 학습은 되지만 뭐 책을 2권밖에 못 끝난다든지 뭐 절반밖에 못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하지만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만큼은 영영풀이를 넣어놨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마지막 단계가 이제 파생어까지 해서 아이들이 단어를 확장시키는 부분들을 극대화한 게 바로 옳은 복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무엇을 위한 거냐? 고등학교 때 내신을 위한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변형을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정말 확대된 단어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도 저희 자체 교재들을 사용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수능 지문을 가지고 이 지문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해력 훈련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글이 흘러가는지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영어로도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고등학교의 내신형으로도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완전 학습으로 조금 타이트하게 중학교 때 대비를 시켜서 고등학교 때 올려보내는 거. 고등부를 잘 하기 위한 준비가 일단 중등부의 목적이잖아요. 그죠? 중등부의 목적은 중등 내신 100점은 아니잖아요. 중등에서의 목적은 고등부에 가서 잘 준비되어서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훈련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복습시험 같은 경우도 보는 거 이제 보여드리고요. 이미 다 아시는 것들일 거라서 네. 자, 그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도 저희는 개념 정리와 이미 서술형에 대한 연습지를 책에서 많이 녹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습 시험을 꼭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문 영작 시험지도 기존 책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좀 더 디벨롭해서 워크북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곧 다가오죠. 2월 달에 합니다. 사대천왕. 이번에도 동일하게 돌아오고요. 내신 대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4주 동안 진행을 할 겁니다. 4주 동안 진행을 하는데 1학년 같은 경우는 내신이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들도 있습니다만 점점 더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눈이 조금 감기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1학년 같은 경우에 학교 시험이 있든 없든지 간에 무조건 같이 시험 대비는 시킵니다. 네,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요. 대신에 이 부분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통계를 내봤는데요. 1년 정도 덜 안 다닌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점수가 이 정도 나온다 치면 2년 이상 다니는 친구들의 평균 점수는 점점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오른화돼서 내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걸리고 오른화된 친구들은 학교에서 내신 보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크게 어려움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4주 플로우 중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학교 자체에서 학교 유형들, 그 다음에 학교의 시그니처 유형들, 그 다음에 레벨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시험들이 점점 더 많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네, 아주 반기고 있고요. 왜냐면 애들 공부 좀 해야 돼요. 왜 장승중은 서술형을 안 보죠?
그죠? 이거 문제 있다고 봐요. 왜 영등포중은 자꾸 학원 수업하는 시간에 외부 활동 그렇게 많이 하죠? 왜 어머님들 그런 걸 아무 말씀 안 하시죠? 아니, 학교에서 놀러 가서 학원 수업을 자꾸 빠지는 게 어떻게 하죠, 이거? 이런 거 어머님들 그 보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부할 땐 하고 할 거는 하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가 학교 시험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건 맞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더 우리가 빡세게 해야 된다. 참고로 탑반 같은 경우에는 내신 대비를 따로 해주진 않습니다. 대신에 마지막 한 주만 총정리, 그다음에 올책에서 주말에 올책만 합니다. 왜냐면 이제 어느 정도 그 내신에서의 저희가 자료들이나 이런 건 다 주지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확인만 하고 실제 내신에 대한 마무리는 한 주, 그다음에 올책에서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담이 되게 커서 탑반을 안 오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자기 주도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설사 안 되더라도 중학교 시험 망쳐도 괜찮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내가 자기 주도를 나 안 되는구나 열심히 더 해야 되겠구나라는 뭔가 그런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건 중등부잖아요. 그걸 고등학교 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나는 나 혼자서 공부 못해 자신 없어. 물론 그 정도 역량이 되니까 탑반을 들어오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자기 캐파를 넓히는데 탑반에 도전을 좀 해보는 게 전 좋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저희 이제 고등부에서 사용하는 AI 문제 생성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왜 중등부에 말씀을 드리냐. 중등에서 고등부 모의고사를 안 하나요?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고등 내신 대비를 안 하나요? 연습을 안 하나요?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소위 말하는 뭐 외부에서 A 학원, B 학원, C 학원 다 사용하는 문제들도 물론 쓰지만 그거에서 끝나는 옳은 영어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AI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 나가야 되는 건 뭐냐면 아이들에게 타 학원에서 하지 않고 타 학원이 아직 미처 하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가 빨리 아이들에게 적용해서 더 좋은 교육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지금 저희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야 어머님들도 옳은 영어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옳은 영어뿐만이 아니라 영어 학원들이 다 영어 잘 가르치지 않나요? 정의조도 영어 잘 가르치니까 정의조 영어만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죠? 최선 어학원도 최선 수학은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도 옳은 영어만 해요. 왜냐면 영어를 제일 잘 가르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옳은을 보내실까라는 걸 생각할 때 저는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다른 거는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지난 설명회 때 어머님들께 자랑해가지고 막 옳은 복화 막 이렇게 막 어머니들 너무 반응 좋으셨고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불과 1년이고 그 사이에 정말 아이들이 잘 사용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가 옳은 복화하는 거를 더 이상 자랑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럼 저희는 또 타 학원들이 하지 않고 우리 애들이 조금 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만들고 미리 앞서 나가고 준비하는 게 제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저희 중등부에서 같이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 하고 있다. 네. 하고다는 뭐죠? 그래서 이렇게 막말하고 있군요 지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올책은 결론 말씀드리면 정말 하기 잘했다. 올책 때문에 관둔 학생들도 꽤 많아요. 초반에. 아니 무슨 벌써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됐는데 주말에 공부를 시키냐. 주말에 온전히 패밀리 타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저도 그 어느 정도는 맞는 말씀이긴 해요. 주말이라도 밥 같이 먹어야지. 그죠? 주말이라도. 좀 여유가 가져야지. 근데 올책이야말로 보강다운 보강, 학습적인 학습, 온전히 그냥 너 다 하고 가. 일주일 동안 안 된 거 너 다 하고가 되거든요. 우리도 여유가 있고 학생도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도 학습적인 부분이 더 효과는 확실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이제 1년 남짓 이렇게 좀 보면서 잘했다. 네, 1년 아직 안 됐군요. 6개월 됐군요.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머님 두 가지 좀 달라진 점 마지막입니다. 저희 IMTAPS라는 혹시 탭스 아세요? 탭스. 네. 탭스 시험은 수능보다 좀 어렵다고 보셔야 되겠죠? 탭스 수업을 하다가 제가 2년 전 정도부터는 안 했어요. 아예 수업에서 없앴어요. 너무 어렵다. 뭐 탑반에서 탭스 수업 하다가 막 그만두고 막
근데 이거보다 조금 쉬운 버전이에요. 그래서 IM 탭스가 아니라 Intermediate 탭스라고 보시면 돼요. 탭스의 오리지널보다 살짝 쉬워진 버전이 이제 중학생을 위한 탭스이거든요. 좀 잘하는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학원에서 보통 저희 학원에서 인증시험도 보고 뭐 하지만 사실 조금은 더 서울대에서 만든 조금 더 공신력 있는 시험을 통해서 아이들의 실력을 좀 확장을 해보고 검증을 받아보자라는 차원에서 이 탭스를 시험을 볼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우리 애들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시험을 전체적으로 다 보는 전체적인 지표를 볼 수 있는 되게 탁월한 점수라고 시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객관적으로 보자. 그리고 이 시험이 2월 8일, 5월, 8월, 11월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5월 생각하고 있습니다. 2월 거는 조금 이제 이미 조금 시간이 좀 지나서 이 탭스 시험을 보겠다라고 신청하는 학생들은 대상이 있고요. 이제 저희가 생각한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은 사실 모의고사를 좀 더 많이 가기 때문에 지금 중학교 2학년 정도까지가 가장 아이디얼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친구들 데리고 와서 서울대 가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서울대 가서 시험도 보고 한번 투어도 하고 하는 게 저희 계획이고요. 큰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탭스를 준비하는 한 달을 볼 거고요. 그 한 달 동안에는 제가 친구들과 그 탭스 준비를 주말에 하는 이제 프로젝트 수업을 열 겁니다. 그리고 탑티어 모의고사는 바로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해당 반들이 있고요. 다 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는 아니고요. 교육청 모의고사보다 조금은 어려운 버전으로 저희가 동일하게 70분, 실제 수능과 동일한 환경에서 친구들 시험을 볼 거고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번에 대상이 진행이 되고요. 이거를 보고 이제 킬러 문항들만 제가 바로 해설 수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성적표가 발송이 될 거고요. 이게 바로 뭐다? 글로벌 트렌드 1번 퍼스널라이즈다. 그거에 대한 저희가 이제 이걸 정기적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내신 기간 빼고는 다 볼 거예요. 매달 봅니다. 내신 기간 동안에만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 3월달 커리큘럼에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를 보시고 우리 아이가 많이 배정이 되고 이제 이 시간으로 배정이 된다라는 아웃라인을 보시게끔 했습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한 저희 중등의 커리큘럼은 여기까지고요.